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49페이지 나선형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나선형 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의 스케치가 있어야 됩니다. 스케치. 윗면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작성을 할게요. 치수, 원의 크기는 지름값 20. 스케치 종료. 컨트롤 7. 위쪽에 피처 도구 모음에서 곡선, 나선형 곡선 클릭을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스케치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선의 형태로 나선형 곡선이 생성이 됩니다. 왼쪽에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정의 기준은 높이와 피치 선택을 하고 일정 피치 그리고 높이 값을 30, 피치 값을 5, 그리고 각도는 0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각도. 그리고 방향은 시계 방향. 컨트롤 1번을 눌러볼게요. 정의 기준을 높이와 피치로 선택을 했을 때 높이와 피치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치 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피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지점에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360도 회전했을 때 그 지점과의 거리를 피치라고 해요. 그 거리를 우리는 5만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높이는 이 최대 높이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 각도는 시작 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90도를 입력을 하면 시작되는 위치가 변경이 돼요. 180도. 다시 0도.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 때 나선형 곡선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곡선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위쪽에 스윕 클릭을 하겠습니다. 스윕 피처는 두 개의 스케치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 첫 번째 프로파일 닫혀져 있는 스케치의 영역, 두 번째 경로. 솔리드웍스 2016 버전부터는 원형 프로파일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닫혀져 있는 스케치 영역 없이도 경로만 선택을 해서 스윕 피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형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경로를 나선형 곡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값 2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처럼 닫혀져 있는 스케치 프로파일 영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형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경로만 있어도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선형 곡선을 사용을 하면 스프링의 형상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6 미만 버전에서는 이와 같은 형상을 모델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선형 곡선 끝점에 기준면을 생성을 하고 그 기준면에 원을 스케치를 해서 스윕을 생성을 하면 되겠죠. 디자인 트리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스윕에는 어떠한 스케치도 종속이 되지 않았고 스윕에 사용이 된 나선형 곡선은 위쪽에 위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선형 곡선 화살표 클릭을 하고 스케치 1번 편집을 해볼게요. 이 원의 크기를 크게 키워볼게요. 40.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그리고 컨트롤 7. 그러면 스윕 피처의 형상이 더욱더 크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나선형 곡선만 있는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형태의 프로파일,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스윕을 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참조 형상에서 기준면 제1 참조는 나선형 곡선 클릭을 하고 제2 참조는 나선형 곡선의 끝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선형 곡선의 직각, 수직 방향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새로 만든 평면 클릭하고 스케치를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중심점 사각형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크지 않게 작게 작성을 할게요.
이 중심점은 이 나선형 곡선에 일치하도록 구속을 할 거예요. 그럼 나선형 곡선 클릭하고 중심 클릭하고 관통 클릭을 하면 일치가 됩니다. 스케치 종료.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를 보면 나선형 곡선과 그리고 프로파일, 영역의 스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윕, 컨트롤 7, 프로파일 영역 선택을 하고 경로, 나선형 곡선 클릭, 그리고 확인. 프로파일의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게요. 새 문서 부품. 교재 154페이지 나사산 표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 정면, 원의 크기는 5, 피처, 돌출, 거리는 15, 엔터. 컨트롤 7. 우리가 첫 시간에 배치를 했었던 나사산 표시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콘이 없으신 분들은 교재 14페이지 참고하셔서 나사산 표시 이 아이콘 배치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프로퍼티 매니저를 보면 나사산의 원형 모서리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원의 모서리 선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KS 규격, 나사산, 크기는 M5. 이 지름에 맞게끔 자동으로 크기가 결정이 돼요. 블라인드를 선택을 하면 이 나사산의 길이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10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10의 거리만큼 나사산이 생성이 돼요. 옵션에서 관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장 끝부분까지 나사산이 생성이 됩니다. 블라인드, 그리고 확인. 왼쪽에 디자인 트리의 구성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돌출 피처, 화살표 클릭, 스케치와 나사산 표시가 종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산 표시 선택을 해서 피처 편집을 누르고 이런 나사산의 길이를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나사산 표시 기능은 구멍이나 축의 면에 나사산의 이미지를 표시를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옵션에서 문서 속성, 도면화, 음영나사산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사산은 보여지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도면화에 음영나사산 체크를 하면 됩니다. 돌출 삭제를 하겠습니다. 딜리트 키. 스케치도 모두 삭제가 되도록 흡수 피처 삭제. 확인. 교재 155페이지 곡면 포장 피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 윗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지름값 20. 피처, 돌출값 20, 엔터. 기준면을 만들게요. 참조 형상 기준면. 제1 참조는 정면 클릭을 하고 거리값을 30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방금 만든 이 기준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평면 1 클릭하고 스케치. 직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클릭. 이 선은 보조선으로 변경을 하고 치수. 보조선의 이 높이는 1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클릭을 하겠습니다. 곡선은 이 보조선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위치를 쉽게 구속을 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고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글꼴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문서 옵션 체크 해제하고 글꼴 클릭. 글꼴을
나눔 고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눔 고딕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도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스케치 종료. 컨트롤 7. 위쪽에 피처 도구 모음에서 곡면 포장 클릭을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저를 보면 평면을 선택을 하거나 스케치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작업 화면에는 스케치가 선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스케치. 그러면 포장 파라미터 스케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할 면을 선택을 할게요. 원통의 옆면.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스케치가 투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장 유형. 첫 번째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문자의 형태로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오목하게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는 텍스트의 이 라인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오목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값은 1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확인.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작성한 스케치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파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7. 표시 상태를 은선 표시로 선택을 하고 이 윗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8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곡면 포장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했었던 이 곡면의 곡률에 맞게끔 작성한 스케치가 이렇게 파여지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튀어나오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컨트롤 Z. 돌출로도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돌출 컷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트리의 스케치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윗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안쪽까지 파여지도록 해볼게요. 확인. 컨트롤 7. 마찬가지로 돌출 컷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의 형태대로 이 원통의 일부분을 파냈는데요. 이 위쪽 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8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곡면 포장 기능은 이 곡률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잘려나간 반면 돌출 컷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각의 형태로 잘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곡면 포장을 사용을 하거나 돌출 컷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7, 컨트롤 Z를 누르고 스케치 상태로 돌아갈게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글꼴 클릭을 하고 글꼴에서 알파벳 C를 입력을 해볼게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던 글꼴은 센츄리 고딕이죠. 확인. 그럼 다시 확인. 스케치 종료. 컨트롤 7. 표시 유형은 모서리 음영. 아까와 동일하게 곡면 포장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 클릭. 그리고 포장할 면 클릭. 그리고 오목 거리는 1 확인. 지금 보면 곡면 포장 피처가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치의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형태를 볼게요. 이쪽을 보면 이렇게 호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점 접촉을 하고 있어요. 글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점 접촉을 할 경우에는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치 선들이 서로 교차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곡면 포장 피처가 생성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꼴을 나눔 고딕이나 도둠으로 변경을 했었죠. 이 글꼴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점 접촉을 하지 않고 선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고 닫혀져 있는 영역의 스케치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곡면 포장 피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멈춰 놓으시고 교재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순서대로 복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도면 40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